예,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질문. 그러면 YB 학원의 국어 시대에서는 우리 중학생들을 떻게 가르치는가, 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앞 질문에 대한 답, 즉 국어 과목이 어떤 과목인가에 대한 이해에서 우리는 답을 이미 찾았다고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희 YB 학원에서 또는 국어 시대에서 적용하는지를 한번 더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할 것은 어휘 공부입니다. 비문학 지문을 한다고 해놓고 무슨 어휘냐라고 하시겠지만 독해력의 핵심은 어휘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 동영상 시대가 되면서 또는 동영상 세대이라서 어휘력이 현재 약합니다. 조금만 문장이 길어지거나 어려운 개념어들이 나오면 아이들이 이해하기를 포기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눈에 보이고 소리 들리고 감각적으로 자극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독해력이 매우 약해져 있고, 그 약해져 있는 독해력의 핵심은 어휘력의 저하, 어휘력의 약화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이들 어휘 공부해야 합니다. 영어 단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어휘, 특히 한자 개념어들 또는 국어 관련 핵심 개념어들,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YB 학원에서는 수업을 시작할 때 미리 과제로 내준 어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고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 어휘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자, 어휘 테스트가 끝나고 피드백이 끝나면 저희는 수업 전체 시간에 5, 60% 정도를 비문학 독해에 할애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미리 내준 그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요약해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요약한 것을 근거로 제가 또 학생들 앞에서 같이 요약하는 것과 학생들이 비교해 보는 거죠. 물론 같이 참여하면서요. 그래서 한 단락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내고 핵심 단어들을 찾아내고 그 핵심 단어들을 찾아낸 것으로 중심 문장을 써보고 그렇게 단락별로 중심 문장이 모여지면 그 중심 문장들을 모아서 다시 글 전체의 주제문으로 스스로 써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핵심이고 공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작업을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한 것을 바탕으로 교사인 저와 함께 다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학생들이 과제로 하지 않은 새로운 지문을 또 그 자리에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훈련들이 저는 사실은 핵심적인 훈련이라고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한 저희가 교재와 수업 방식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나머지 수업 시간에 40에서 50%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어 내신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수능 그 기초, 수능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학년별로 중1, 중2, 중3에 따라서 국어 내신 비중에서 수능 기초 비중으로 조금씩 커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할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중3은 평소에 국어 내신 비중보다는 수능 기초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 중학교 1학년은 국어 내신,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 비중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당연히 기존의 프로그램을 잠시 쉬고 학교 내신 대비를 합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저희 훈련 프로그램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합니다. 이 책은 물론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여를 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 책을 한 달간 읽게 하고 매월 마지막 주에는 그 국어 내신과 그 수능 기초하는 시간을 독서 프로그램으로 바꿉니다. 그럼 학생들은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스스로 독서 감상문을 써 오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독서 수업을 하는 시간에 써온 감상문을 발표하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독서 대화라는 것을 나눕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서 감상문을 써서 발표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사실은 그 핵심이 아니고요. 학생이 스스로 읽은 것에 대한 정리, 글쓰기 훈련으로서 독서 감상문 쓰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책을 더 깊이, 더 비판적으로,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학생들이 뭐 맞다 그러다 이런 질문 말고 학생들이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비판적 토론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이제 책을 다시 보게 되죠. 그 자리에서 다시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서로 내어놓고 듣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훈련이 쌓여가고 학령이 올라가면 그 제가 던지는 질문거리를 학생이 몇 개씩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처음 읽을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책을 읽게 되고 그런 능력들이 향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수업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재질문하고 또 답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시험 기간은 쉴 수 있고 혹시 그 다음 달에 책을 2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사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달 한 권의 책이 기본이고 그 다음 이 책의 목록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비문학 영역의 각 영역별로 책을 고르게 읽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학에만 치우쳐서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학생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독서 감상문 쓰고 독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독서 감상문 쓴 거 있죠. 요거는 또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학생부에 또는 그 독서 이력에 이 자료로서 이 독서 감상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읽고 나서 반드시 스스로 그 쓴 자료를 독서 감상문 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할 때 중요한 어떤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비문학 죄송합니다. YB 학원의 국어시대 중학생 프로그램을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학생들이 평일날 영어 수학 학원 또는 다른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국어 시간까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내준 과제를 하고 수업은 저희가 주 1회 3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9시 30분,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 타임,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또 한 타임, 그 다음에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한 타임, 이렇게 해서 3시간씩 총 3타임을 제가 열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타임별로 학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년은 2타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학생들이 많이 모이면 또는 타임별로 한 학년이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없는 학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 시간별로 학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취합해서 반을 이렇게 한번 개설해 보겠습니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원수는 한 강좌에 한 학년이 4명 이상 모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독서 특기 토론이 있기 때문에 4명보다 적으면 3명 이하이면 그 국어 수업이 조금 제대로 진행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이상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 인원은 8명입니다. 8명이 되면 이렇게 그 디베이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소규모의 1대1 지도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4명 이상에서 8명 이하로 그룹 수는 제한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전화 상담 주시고요. 또는 방문 원하시면 미리 한번 전화 주시고 시간을 확인하신 후에 방문하셔서 더 구체적인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이렇게 저희 설명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어 공부는 중학교 때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에 원하는 꿈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